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프로블럼의 리사 본무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벌써 영상이네요. 자, 이거는 앞에서 기존적으로 LMI 정의에 대한 영상 만든 거에 팔로우업 영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question 2, LMI 프로세싱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단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프로세싱에 걸리는 시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충적으로 LMR 하시는 분들은 다들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하세요. 왜냐면 집을 언제 팔아야 될지, 뭘 정리를 해야 될지, 내가 만약에 밴쿠버에서 온타리오로 이주를 한다면 이주하는 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LMI 프로세싱 단계를 정말 투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셨던 분들, 근데 왜 이런 거 설명 안 해주지? 이거 어떻게 보면 영업 노하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 안 해준다라는 거 때문에 모르겠어요. LMIA는 너무 음흉해요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 걸 없애드리려고 지금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또 나중에 가시면, 아니 원장님, 이 단계대로 가면, 이 단계대로라면 당연히 이 단계 안에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넘어가요? 왜 제 건 더 늦어요?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이 다음 영상에는 왜 이런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지도 또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cut to the point로 가서, 자, LMI 프로세싱 단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employer side의 단계. 그래서 쉽게 말하면 LMI 정의의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LMI 프로세싱 단계라는 건 결국에는 이 employer가 해야 되는 employer의, 그러니까 주죠. 고용주가 해야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move on to the second stage라고 말한 거는 어차피 LMI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LMI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워크 퍼밋까지는 받아야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제가 LMI 프로세싱 단계를 두 개로 합쳐서 그냥 1단계, 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스테이지가 있을 것이고, 이 스테이지는 첫 번째는 고용주가 해야 될 스테이지, 두 번째는 본인이 해야 될 스테이지. 여러분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저 LMI 하려는데 뭐 해야 돼요? 처음에 물어보세요. 처음 1단계에선 여러분들이 할 게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1단계는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LMI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주가 LMI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저와 컨펌을 받아서 진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본인이 준비해야 될 단계가 1단계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원자인, 그러니까 고용인이죠. 고용인이 해야 될 거는 사실 여기 두 번째 단계 넘어가서 서류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싶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LMIA가 파지티브가 안 나온다면 이 두 번째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단 최대한 메인 포커스를 LMI 프로세싱 단계 1단계에 고용주가 해야 될 고용주 단계 포커싱을 잡겠다는 게 저희가 작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mandatory advertisement가 있어요. mandatory advertisement는 말 그대로 고용주가 캐나다 그 노동청에게,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광고를요 이렇게 28, 28, 비즈니스 데이 28일,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달이라고 표현할게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미니멈 3군데, 그리고 많게 가서는 6군데, 7군데까지 광고를 내봤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애석하게도 아무런 캐네디언이 혹은 permanent resident가 우리 광고를 보고 고용을 해달라고 인터뷰 요청을 해주지 않아요. 하다못해 아무도 레즈메를 안 보냈어요.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한 단계가 이거예요. 이 어드버타이즈먼트. 왜 28일이요? 이거는 걔네들이 정한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사주는 니네가 광고를 열심히 해봐라. 이 LMIA를 내기 전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혹은 인터뷰를 했는데 캐네디언이 안 할 거야 한다던가, 자보포를 받지 않았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무조건 광고 기간에 30일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무사님 LMIA 진행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작업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요.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 mandatory advertisement를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mandatory advertisement라는 거는 아무 곳에나 그냥 내 맘대로, 그럼 정말 최악의 경우에 제가 동네에다가 브로셔들을 이렇게 종이로 뽑아가지고 여기 붙여 다녀요. 그럼 광고 한 거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요구한 조건사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이거에서 사실은 거절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서 뭘 적었냐, 어떻게 적었냐, 왜 적었냐, 기간을 어떻게 맞췄냐 이거 못하잖아요. 여기서 미끄러지는 케이스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끄러졌는데 여기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시간 낭비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이 mandatory advertisement를 어떻게 하냐, 어디서 하냐, 그리고 무엇을 적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여기서 시간의 딜레이가 조금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뱅크라고 부르는 정부기관이 있어요. 잡뱅크.ca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노동청에서 통제를 하는 광고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 잡뱅크가 또 특이해요. 이 잡뱅크가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본인 인증해가지고 로그인해서 광고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미 잡뱅크를 만들어진 고용주가 가능을 해요. 잡뱅크가 안 만들어진 신규 고용인이다. 고용주다. 그러면 그 고용주는 잡뱅크에다가 이것저것을 다 넣어서 일단 잡뱅크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돼요. 잡뱅크 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난다. 선생님, 본부사님 회원가입했으니까 이제 바로 광고 올리면 돼요. 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뭘 거치냐면 verification이라는 증빙 과정을 거쳐요. 잡뱅크 애들이 뭘 하냐면 네 주소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유틸리티 빌 줘봐. 내가 보니까 너 이거 없는데? 이거 너가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네 광고 액티브 시켜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또 펜딩 기간이 걸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펜딩이 지난 다음부터의 30일이에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registration, 새로운 신규 고용주예요. 그래서 registration을 언제 했냐면 예를 들면 5월 1일 날 했어요. 자, 5월 1일 날 했다고 우리가 광고를 뿅 하고 올리냐? 못 올립니다. 기다려야 돼요. 왜? 얘네가 허락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잡뱅크에서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광고를 올리는 거를 액티브, 그러니까 활성화를 시켜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3 비즈니스 데이예요. 오래 걸리면요. 여기서 저는 진짜 오래 걸리면 30일 넘게 걸려갔습니다. 이제 30일 넘게 걸리면 짜증나죠. 근데 이게 비즈니스 베리피케이션 하는 방식들이 또 있어요. 유틸리티비를 줘봐라. 페이퍼로 된 걸 주세요. 혹은 아니면은 근데 또 유틸리티 빌이 없으시대. 그러면 또 서티피케이트를 줘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간단히 잡뱅크 만들었어. 바로 광고 올렸어.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더더더더더더 되면 너무 좋죠. 근데 모든 고용주가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잡뱅크에서 금지당한 고용주도 있고 그 전에 광고 이상하게 써가지고 배닝당한 고용주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주셔야 될 건 여기서 보이는 mandatory advertisement라는 거는 우리가 잡뱅크에서 광고가 활성화가 된 다음부터 걸리는 28일입니다. 자, 그러면 5월 1일 날 광고를 올려서 우리가 베리피케이션을 5일 뒤에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5월 7일, 5월 6일 날 우리가 최종적으로 광고가 퍼블리시드가 됐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퍼블리시드가 5월 6일에 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30일을 우리가 본다면 그냥 적어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다? 6월 6일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시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브미션 날짜가 6월 6일로 우리가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여기 이미 제가 한번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During advertisement. 이 advertisement가 진행됨과 동시에 우리는 뭘 할 것이다? We're gathering required docs. 우리는 required document from the employer. employer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모읍니다. 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또 설명이 들어가요. 다음 영상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들이 총 크게 나눠서 3개까지를 보거든요. 근데 그 3개를 이 기간 안에 모아요. 모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6월 6일날 딱 제출하면 너무 좋아. 내가 원했던 타임라인대로 딱딱딱딱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인생은 뭐다? full of 변수다. 자, 그럼 여기서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은 뭐냐? 고용주가 서류를 해야 되는데 싫어한다. For whatever reason, they don't feel comfortable sharing their payroll number. 아니면은 어카운턴트한테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어카운턴트가 바빠서 안 준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추가 요청 서류를 신청을 해놨더니 그 신청 서류를 정부 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11주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리 내가 28 데이스 안에 광고를 때리고 6월 6일에 제출하려고 해도 고용주가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during advertisement 기간에 고용주가 다 준다면 thank you very 감사. 모든 일이 내가 원했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바로 6월 6일 날 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30일이 끝났습니다. 자, 30일 걸리고 6월 6일 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가정하에 갈 거예요. 그래서 광고 30일 끝나고 6월 6일 날 서류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6월 6일 서류가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LMI 프로세싱에 대해서 모르는 거 다 알려드릴게요. 자, 들어갔어. 메일이 됐든 온라인 포털이 됐든 넣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프로세싱이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이는 LMIA 프로세싱 타임을 보면 30days다, 33days다, 뭐 15days다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는요. 어느 기점부터 되는 거냐면요. 이때부터 세는 거예요. 파일 넘버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근데 여러분들 파일 넘버가 나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야 되냐면 돈을 받아야 돼요. 얘네들이 돈을 안 받고는 작업을 안 해.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서류를 우리가 서미션을 냈어요. 그러면 이 서류들이 줄을 쫙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6월 3일날 제출한 서류 30개, 6월 4일날 제출한 서류 40개, 6월 7일날 제출한 서류 30개, 그리고 6월 6일날 제출한 서류 20개, 이런 식으로 줄을 쭉 쓸 거 아니에요. 받은 순서대로.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 페이먼트 센터가 있습니다. 또 얘네가 오피서는 대단한 사람이고 오피서는 시간이 굉장히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페이먼트 센터에서 페이를 처리해 주기를 만들어요. 자, 여기서 페이먼트 센터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 전화를 해요. 왜냐면 LMI 서류에는 LMI 페이먼트를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해서 야, 너가 여기 적어준 신용카드 넘버 중에 6개가 필요하니까 알려줘. 이렇게 전화를 해. 그래서 거기서 신용카드 넘버 6개가 들어가면 지금 여기 보이는 페이먼트 센터에서 이 페이먼트가 마무리가 되면 이때 오피서한테 어사인드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 정석적인 프로세싱 타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페이먼트 센터가 예를 들면 전화를 했는데 너가 전화를 안 받았어. 전화를 3번을 했는데 안 받았어. 이메일도 보냈는데 안 받았어. 여기서 또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6월 6일 날 넣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페이먼트 센터에서 전화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2 to 6week가 걸린다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2주 걸린다고 해볼까요? 운이 너무 좋았어. 저는 사실 3일 안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컨저베티브하게 보수적으로 세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제가 너무 운이 좋아서 9일 좀 과하고 5일 잡을게요. 6월 11일 날 페이먼트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전화를 받아서 크레딧 카드 넘버도 공유를 해요. 자, 공유를 하고 나면 돈이 긁힐 거 아니에요. 긁히고 나면 이때 파일 넘버가 나옵니다. 파일 넘버는 LMI니까 뭐 그 LMI 넘버에 들어가는 그 7자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뭐 뿅뿅뿅뿅뿅 넘버가 제 넘버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그때 이 어사인드가 됐을 때 이 파일 넘버가 나왔을 때 이거를 오피서한테 넘깁니다. 자, 그러면 오피서도 여러 명 있겠죠. 마크라는 오피서가 있을 거고 세라라는 오피서가 있을 거고 미셸이라는 오피서도 있을 거고 리사라는 오피서도 있을 거예요. 이 넘버들이 각각 맞는 오피서들한테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크는요, 예를 들면 PR을 하는 오피서예요. 근데 마크가 앞에 지미니 거 LMI도 있고, 그러니까 지미니 거 LMI인 8899 하나도 있고, 정학 거 뭐 이렇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조지의 이런 LMI 넘도 갖고 있어요. 내 거는 여기 즈즈즈 해가지고 여기 한 20번째 4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크는 PR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 PR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오피서한테 전화를 받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비즈니스 데이로 26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 마크가 우리한테 전화를 주기 전까지 26일 안에는 전화를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가 만약에 26일 뒤에 이 페이먼트가 끝나고 2월 11일에 페이먼트가 끝나고 26일 뒤에 전화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전화를 대략적으로 7월
초순에 받겠죠? 7월 1주차에. 7월 1주차에 전화를 받았어. 땡큐벨 감사. 전화했어요. 통화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마크가 너무 만족스럽대요. 자, 나는 LMI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요. 자, 그러면 보통 언제 나오냐? 인터뷰 리퀘스트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감독관들은 서류가 뭐 너무 완벽하고 인터뷰를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리퀘스트가 나와버리면 전화를 받아야 되고요. 안 오면은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특이점. 전화를 주죠. 안 받아요. 그럼 또 딜레이가 돼요. 언제 주냐? 얘가 한 템포 돌고 난 다음에 줘요. 한 템포를 돌고 나면은 또 적어도 얘는 비즈니스에 5일 쓰겠죠? 또 일주일 딜레이입니다. 이래서 LMIA가 변수와 시간의 딜레이가 엄청나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왜 내게 딜레이가 되는지, 도대체 누구의 탓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투명하게 그냥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냥 진짜 사람이 부족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새로운 주니어급의 오피서들이 들어오거든요. 걔들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걔네들 매뉴얼북이 있는데 그 매뉴얼북 하나하나 봐가면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아니고 진짜 가벌먼트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 우리가 의리죠, 가벌먼트한테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얘네들이 잘해주겠거니, 오피서가 나한테 잘해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시겠죠? 제 오피서 누군데요? 제 오피서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안 돼요? 오피서를 안 알려줍니다. 오피서가 저한테 연락을 해줘야 돼요. 저는 오피서에 대해서 이름도 몰라. 내가 아는 건 파일 넘버만 알아. 오피스 정보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오피스님 제발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라고 덜덜덜 떨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마크라는 오피스한테 내 파일 넘버 LMI인 4859, 4855를 받았다.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마크가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서 LMI에 대한 파지티브를 언제 주겠냐. 그럼 다음날에서 다다음날 안으로 보통 줘요. 그러면 우리가 7월 1주차 한 7월 3일날 전화를 받았다고 치고 7월 5일날 파지티브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힘들게 시작을 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에드 퍼블리쉬를 언제부터 했어요? 5월 1일부터 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다 한치의 딜레이도 없이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전화 바로 받고 연락 바로 되고 신용카드도 바로 되고 이 마크라는 친구가 아프지도 않고 이 마크라는 친구가 휴가도 안 가고 이게 다 됐을 때 그때 걸리는 총 시간이 우리가 5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했을 때 빠르면 아주 빠르면 7월 5일 안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버리지 프로세싱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어떻게 LMI가 프로세싱이 되나요? 왜 LMI는 딜레이가 되나요? 왜 빨리빨리 안 되나요? 뭘 좀 더 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응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다 알려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이제 나중에 뭐 가을먼트랑 전화한 걸 녹화해서 알려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하면 약간 좀 잡혀갈 것 같은 찰컹찰컹 할 것 같으니까 그건 못하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yes! 파지티브하게 받았어. 그럼 워크펌을 신청을 하죠. 자, 이 워크펌의 기간은요, 그냥 미리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당일날, LMI 파지티브 받은 당일날 받을 수도 있고요. 어디서? 국경에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했을 때 결과 너무 다양하죠? 인사이드에서 했냐, 아웃사이드에서 했냐, 온라인으로 했냐, 메일, 우편으로 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요즘 에버리지 기간을 보자면 36 to 길게 가면은 160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 이게 가능하신 분들, 국경 가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당일날 국경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영어를 잘해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아주 못하시면 이게 좀 무섭고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딜레이가 되는 것에 대한 딜레이가 되는 이유, 프로세싱이 왜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 기타 등등이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변수가 생기는 거, 왜 또 딜레이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 그리고 고용주가 LMR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 거고요. 왜 프로세싱 타임들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LMI가 딜레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LMI가 거절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MI를 받고 나서 워크퍼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 LMI 관련해서 A to Z 다 듣고, 그리고 나서도 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LMI를 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빨리 영주권을 따야겠다, 혹은 그냥 가서 돈이나 벌어야겠다,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워크퍼밋 받았으니까 애들 자녀무상 하고 싶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잘 알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유학 후이민, 취업 후이민, 좋은 정보 전달 받으셨길 바라고, 안녕.